시계가 있으시군요. 네. 이따가 6시 25분쯤이 되면 제 이야기 해주시고요. 여기는 글자들이 다 지금 보이지 않으실 텐데 왜 이렇게 그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보이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중동에 관련된 지도인데요. 네, 이거는 안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꼭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요. 이 중동에 관련된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아시아 대륙하고요,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의 대륙들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근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면 양쪽에 중요한 그 두 가지 문명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면 어디를 지나가게 될까요? 가나안이죠.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는 방법 없을까요? 사막. 네? 건너길 사막길. 여기가 사막이죠. 물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지나 이렇게 돌아 내려가던 방법은 이렇게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길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상당히 치우쳐가지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반대 방향에서 올라올 때도 역시 이쪽 방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이 부분만 놓고 따로 한 것이 여러분 갖고 있는 2번 지도하고요. 그리고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 길로 갈 것이냐, 이 안에서도 좀 좋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뭐 도둑을 만나거나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든 길로 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주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해변길, 그리고 왕의 길, 왕의 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해변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기 굉장히 편하고 좋은 길이고요. 그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전에, 지금 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무슨 목적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어디 둘러보고 여행하려고요? 장사가 혹시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정복, 전쟁. 네, 그렇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그런 사람들 같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찾아 떠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좀 불편한 길 대신에 좀 군대가 이동하고 상인들이 이동하려면 좋은 길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해변 쪽에 있는 이쪽을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산지가 지금은 도로가 잘 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자동차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길이 이렇게 좀 널찍한 길이 아니고 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길, 이 빨간색으로 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보시기가 좀 많이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색깔이 여러 가지라서 좀 또 글자가 작아서 다 이해하지 못하시겠는데 나중에 파일로 드릴게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름들, 또 뭐 길 같은 거, 또 지역이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정확하게 이제 그려내시는 게 목표냐? 그건 아니죠. 이걸 정확하게 그려냈다고 해서 다 내용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이제 해변길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집트에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이 길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거쳐 들어가서 어제 우리가 갔던 아벡이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아벡. 근데 아벡에서 길이 해변 쪽으로 더 가지 못하고 이렇게 치우쳐 들어가죠.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야르콘 강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가기 좀 어렵죠. 그러면 강의 수원지 쪽으로 올라와서 물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지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도시가 발달했으니까 그쪽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요. 잘 보이신가요? 네. 오늘 이 지도를 열심히 그리는 것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장소가 여의치 않고 화면도 준비가 안 되고, 또 그래도 이제 아주 가깝게 이렇게 대화를 보니까 참 좋네요. 그래서 아벡을 지나지 않을 수 없고요. 아벡에 모여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왜 이쪽은 이렇게 놔두고 옆으로 치우쳤을까요?
어저께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게 배수가 잘 안 돼서 습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니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습지를 피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이 근방에서 길이 몇 가지로 갈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갈멜산, 여기 갈멜산을 이 평지에서 진입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높아 보여요. 그거를 넘어서 올라갈 거면 굉장히 불편하죠. 군대가 어떻게 그렇게 이동하겠습니까? 상인들이 그렇게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요. 길이 세 가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산맥 중에서도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통로같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갔던 제일 첫 번째 갔던 곳은 갈멜산 이쪽 이 부분인데요. 이쪽 길로 해 들어가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쪽 길은 용르암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용르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잘 보기 좀 어렵시지만 이 정도구나 이렇게 기에 있는데 가장 위쪽의 길이 바로 그쪽이 용르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래 있는 요 지점을 무깃도라고 합니다. 무깃도. 그 무깃도 쪽으로 나는 길이 바로 무깃도 길이고요. 이 아래 이쪽에는 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도단입니다. 도단. 성경에 도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도단 쪽으로 난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길로 해서 갈멜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길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무역상들이나 아니면 정복 전쟁을 위한 군사들이 이 갈멜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세 군데 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를 통과할 것이냐?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물론 제일 위쪽으로 치우친 길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두로입니다. 그러면 두로 시돈 거기 상인들과 많이 접촉하거나 아니 군사적인 필요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쪽 위쪽 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또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 요단강이 여기 파랗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래 아무래도 이 도단 쪽으로 돼 있는 길을 통해서 도단 쪽으로 돼 있는 길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건너가거나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셉의 사건에서 이 이집트 쪽으로 가던 상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건너오죠. 그리고 그때 요셉이 어디 있었을까요? 도단에 있었죠. 네. 상인들이 이렇게 건너와서 도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형 때문에요. 지형상의 이유로 그래서 그 조건에서 가장 편리한 그런 걸 나름대로 길을 개척해 들어갔던 것이 이렇게 세 가지의 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도단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트랜스조르단 쪽으로 건너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무깃도 쪽에서는 무깃도에서 이쪽으로 거쳐 올라가서 이렇게 진행하기 쉽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무깃도 앞에는 여기가 이렇게 약간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역시 습지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뭐 배수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예전만 해도 한 19세기 초만 해도 비가 조금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습지가 됩니다. 그래서 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당나귀가 전부 빠져들어가가지고 머리만 간신히 남고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오는데 당나귀는 못 빠져나오는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습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무깃도 앞에서 여기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무 길이나 갈 수는 없고요. 또 근데 이게 천여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무깃도 앞에서 약간 서쪽 방향으로 치우치면 그러면 거기서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 옆에 비해서는 약간 1m 정도 올라가는 그리고 약간 배수가 조금 더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지게 돼요. 마치 길을 그렇게 낸 것처럼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무깃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제 이제 보셨던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쪽이 이게 노랗게 이렇게 살짝 삐져나온 부분 있죠. 빨갛게 이렇게 길이 이어지기 전에 이렇게 노랗게 살짝 삐져나온 것이 길보아산입니다. 네. 그리고 길보아산과 여기 약간 이게 짙은 이 부분 여기가 모래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래산과 길보아산이 딱 이게 만나는 그 지점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고 하로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이렇게 쭉 해서 이어져 나가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그 편한 길을 놔두고 이렇게 여기를 막 건너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길이 자연 조건의 제약을 받아서 거기에 수능해서 이렇게 길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볼산이라는 것, 다 보인다고 하는 이렇게 밥그릇 엎어놓은 것 같은 그 모양이 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다볼산입니다. 그렇다고 다볼산이 쭉 이어져 있느냐? 그게 아니고 살짝만 이렇게 밖으로 엎어놓은 곳처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볼산을 우회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길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쪽을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덜 불편하고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 안전한 길, 그런 길을 찾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이렇게 굳어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토 앞에서 살짝 1m 정도 주위보다 올라와 있는 고기를 통과하면 그래도 습지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거기서 다볼산 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들어가고요. 그 다볼산에서 이와 같이 갈릴리 호수를 위쪽으로 끼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를 잇는 국제도로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수많은 무역상들, 수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다녔던 그런 통로가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솔이라는 곳인데요. 구약의 하솔이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하죠. 네, 이 갈릴리 지방의 그 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솔을 옆에 끼고 하솔을 지나서 그렇게 올라가는 메소포타미아 방향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하솔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하솔 때문에 그렇게 가겠죠. 하솔을 거치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솔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솔에는 그 중요한 자원들이 좀 있었어요. 구리가 하솔에서만 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을 좀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이유도 컸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가버나움이라든가 베세다라든가 이런 곳을 거치기 위해서 하솔이 그 당시에는 쇠퇴해 있었으니까요. 신약 시대에는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를 거치기 위해서 아래쪽 약간 이게 갈릴리 해변에 조금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쪽 길로도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위쪽 길로 갈 때 왜 이렇게 가도 되지? 왜 이렇게 해서 가는가? 이게 헬몬산이 있기 때문이죠. 헬몬산을 내가 한번 정복해 보리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인들, 그런 군인들 없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지점이 단이고요. 이 지점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점입니다. 단 가이사라 빌립보. 이 D라고 되어 있는 곳. 아마 이 하얀 지도에는 D라고 되어 있는 곳이 단이고요. 그 옆에 CP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 가자, 아스켈론, 또 아스글론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는 아스돗, 그리고 아벡,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무기토라든가 아니면 도단 또는 여기 용르암 그 길을 지나 올라가서 여기에서 하솔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 다음에는 다메섹을 지나고요. 다메섹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하란 등지로 해서 메소포타미아로 진행하는 방향이 국제 해안 도로입니다.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 해변길은 하나의 안쪽 지류가 있는데요.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좀 적게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길이긴 한데
안쪽 길이 또 하나 나 있는 이유는 이 안쪽에 이제 도시들이 발달했습니다. 블레셋의 5개의 도시 뭘까요? 뭐가 있죠? 에그론, 에그론, 네, 네, 가드, 가드, 네. 슈글라, 시글락은 5개 도시에 속하진 않고요. 다윗에게 준 변방 도시입니다. 또 뭐가 있죠? 에스글론, 아스겔론, 네, 아스겔론. 또 2개가 남았는데요. 네, 가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돗이 있죠. 아스도. 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그다음에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글론 이 5개의 도시인데 이 3개의 도시는 바깥쪽 도로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 도로도 그래서 연결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중요한 도시들이 있고 그 중요한 도시들을 거쳐서 이게 길이 가는 거죠. 이 아래 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길 끝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G라고 하는 부분은 그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그랄, 그랄이 여기군요. 네. 그래서 이 국제 해안 도시의 안쪽 지류인인데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도 여기 도시들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길이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국제 해안도로, 성경에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아까 루기또 앞에 늪지대라고 했는데 늪지대랑 네. 이스라엘 평야랑 구체적인 예시를 좀 예. 거기가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슨 돌이 있다거나 집안이 이렇게 튼튼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 밑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충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흙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배수가 잘 안 돼요. 예. 이스라엘 평야가 늪지대로 네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왜 이게 여름 동안 말라있던 그런 그 학교 운동장에 비가 내면은 막 쩍쩍 갈라지면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잘 빠지면 좋은데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늪이 되는 거죠. 늪같이 이제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잘못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늪지대가 되는 겁니다. 기성강은 그렇게 그런 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지는 그런 이쪽에 그 비 내리는 어떤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비가 이제 흘러 나가기도 하면서도 잘 이렇게 늪지대로서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갈 길이 먼데 좀 다음 거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 오른쪽에 있는 글은 이제 왕의대로라고 성경에 나오는 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래 남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길. 이 남쪽에도 이제 상인들이 있기도 하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든가 하란이라든가 이렇게 위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하는 길이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해변길을 이용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오른쪽에도 만약에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에도 그런 좋은 길이 있다면 거기를 가야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닐 필요가 있어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이게 여러분이 요르단에서 가실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가시면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페트라라는 곳이 여기 지도에는 이 지도에는 반영이 안 돼서 다른 지도를 보시면 페트라 위치를 그리 멀지 않게 짐작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깊은 계곡이 생긴 것 같죠? 예. 오랫동안에 비가 내리고 침식에 의해서 굉장히 깊은 그런 계곡이 됐습니다. 상당히 높이가 제가 높이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길이 좀 멀죠. 그래서 좀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게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방법도 2가지 다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모압 평원이라고 하거든요. 모압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의 남쪽 경계에는 이렇게 세렛강이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 그리고 아르논이라고 하는 또 다른 깊은 골짜기,
그 두 개의 골짜기에서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이렇게 천의 어떤 요새같이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어에도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발전하는 데도 좀 제한이 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 모압 평지를 넘어서게 되면 이 아르논강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메드바라고 하는 그 메드바 평원이라고 하는 것, 메드바 고원 어느 쪽으로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메드바 고원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지형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메드바 고원에 메드바 또 여기는 느보산이라고 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라는 곳이 있습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 거기를 거쳐 올라가서 아마 이게 요르단에서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거라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고치셨던 곳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르단 옆에로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라못 길르앗, 아합이 가서 방어를 하다가 그렇게 죽었던 곳이 바로 라못 길르앗입니다. 이 라못 길르앗에서 두 개의 길이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얘가 교통의 요충지군요. 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합이 여기를 침공하려고 했겠죠. 네. 그리고 거기를 거쳐 올라가서 역시 다메섹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가 이렇게 나느냐? 여기 있는 중요한 여러 도시들을 거쳐야 되겠죠. 예. 여기를 이용하는 주요된 사람들은 아마 상인들이었을 겁니다. 군인들은 어떤 뭐 군사적 필요 때문에 갈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 상인들이 아라비아 쪽에서 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이동할 때 쓰는 중요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골짜기들이 상당히 좀 깊은 편이잖아요. 그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건 큰일입니다. 굉장히 좀 아마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로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람이 걸어 내려간다 또는 사람이 동물을 타고 내려간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쪽 왕의대로에서 오른쪽으로 더 사막으로 치우쳐가는 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이라든가 또는 모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 우회했죠. 우회했던 길이 바로 사막으로 좀 더 치우쳐 들어가는 길입니다. 왜 이쪽에는 사람들이 안 사느냐? 여기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비는 서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고도가 높을수록 비가 많이 옵니다. 중동에서 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물이 부족한 땅에서 어떻게 물을 간수할 것인가,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쪽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러다가 여기 요단강 계곡을 지나가면서 구름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좀 오다가 이게 비를 좀 뿌리다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를 약간 안 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도가 좀 낮아지잖아요. 고도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또 장애물이 별로 없고 그러다가 다시 이 부분 요단강 건너편 부분 영어로는 트랜스조르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가시면 트랜스조르단이 저렇게 높았나 싶을 겁니다. 그렇게 약간 지대가 높아지는데 거기를 만나면서 비구름이 다시 또 비를 뿌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좀 상당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물론 북쪽에 더 오는 편이고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작지만 그래도 바로 이 부분 요단강 유대광야 여리고라든가 유대광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농사를 지을 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북쪽으로 갈수록요. 남쪽으로 갈수록 약간 척박해지긴 하지만 근데 이 비가 내리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치우칠수록 이제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영역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요. 많이 오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비가 좀 적게 온다 싶으면은 멀리까지 비가 안 오니까 영역을 좀 많이 줄여야 될 거고요. 바로 그런 영역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충돌하지 않도록 우회했던 겁니다. 거기를 이제 영어로는 데저트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사막을 지난다라는 그런 뜻이죠. 데저트 하이웨이.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한다면 데저트 하이웨이는 이렇게 옆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래도 좀 이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고 또 길이 좀 약간 신속하겠습니다만 물을 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뭐 물을 잘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무슨 물을 좀 공급해주는 그런 센터들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두 길을 설명했습니다. 해변길하고 왕의 대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길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설명하기 전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길이 족장길이라고 하는 건데요. 족장길은 어떻게 다니는가? 먼저 헤브론이 여기 있는데 헤브론 지도에 찾으셨나요? 네.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델, 세겜 이렇게까지 나는 그 길을 족장길이라고 합니다. 족장들이 많이 다녔다라고 뜻입니다. 근데 왜 길이 이렇게 나느냐? 여기가 예루살렘 근방에서 이게 다니실 때 좀 보시면은 눈여겨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비사밀에서 보면은 그 옆에 그 예루살렘 쪽을 볼 때 좀 골짜기가 좀 깊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그냥 직선으로 통과한다. 아유 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등성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어가면은 조금 더 몸이 좀 고단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난 길이 바로 족장길입니다. 영어로는 워터쉐드 리치라고 하는데요. 분수령 길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렸을 때 그게 분수령이 되는 바로 그 부분, 산등성이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어서 가는 길이 바로 족장길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는 이유는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이고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에 그 계곡 골짜기 쪽으로 가게 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쪽에서 누가 이게 공격해 들어왔을 때 또는 물건을 빼앗겠다고 도적이 출몰했을 때 좀 방어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가기 위해서 족장길,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 B라고 보이는 부분, 제가 B라고 보이는 부분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B라고 불리는 부분이 베들레헴이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베델, 그리고 셰겜. 그 위에 이제 디르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길도 있는데 그 뒷부분은 이제 산등성이는 아니고요. 산등성이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셰겜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길이 족장길입니다. 그럼 이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한 명 또는 두 명이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해변도로라든가 해변길이라든가 또 왕의대로 같은 경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국제적인 도로이지만 이게 족장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 족장길 이용하기 좀 어렵죠. 대신에 이제 해변길을 통해서 아얄론 골짜기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로 올라가는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길 아얄론 골짜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아얄론 골짜기 베토론 길 또는 기럇 제아림 길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파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를 해서 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좀 초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도시 이름에 대한 것도 한글로 제가 적어놨는데 한글로 적어놓은 거는 옆에 지도를 참고해 가시면서 사진의 파일에 한글로 적혀 있는 부분들은 다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왜 할까요? 왜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보면 되지? 왜 내가 그래야 되고 써야 될까요? 예, 기억하셔야 되죠. 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해보시는 거에 조금 더 남겠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시간을 떠들고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고 기억이 되고 성경에 어디 나오면 도단 나오면 아 여기지 하고 보시고 기 이렇게 나지 하는 것 그가 날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여기 성경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던가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제약했던 조건들은 뭔가 그러면서 어떤 걸 하려고 했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형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몇 시입니까? 6시 5분 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왜 족장의 길이 세겜에서 멈췄는지. 네. 다른 거는 다 연결이 되잖아요. 네. 세겜에서 멈추는 거 아니고요. 산 등성이라고 하니까 산 등성이 중심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세겜까지 말씀을 드렸고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진 않죠. 네, 세겜에서 여기 이렇게 빨간색 선은 이 세겜이고요. 빨간색 선은 위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요. 이 옆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도 되고요. 또 이쪽으로 해서 사마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세겜은 여기 있고 사마리아는 여기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나가거나 아니면 위로 해서 도단을 올라가거나 그런 길들이 계속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네, 이어져 갑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굳이 족장의 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기 때문이죠. 예, 이제 그런 의미 때문이죠. 또 다른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러쉐드 리츠라고 하죠. 분수령길.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분수령길이 어디지 하고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족장길이라고 하는 게 성경 같은 경우에 볼 때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걸로 압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제약하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가장 많은 돌이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물 마실 때에도 걸러서 마시죠. 물 드실 때 꼭 병에 있는 걸 드시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다니는 그런 물은 물론 병균도 있겠습니다만은 석회가 많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수돗물을 전부 다 그렇게 걸러가지고 무슨 그 정수기 같은 걸로 걸러서 이렇게 드십니다. 석회가 굉장히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석회암 중에서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어떤 석회암은 굉장히 단단한 석회암이 있고요. 어떤 석회암은 그렇게 분필같이 그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성질의 석회암도 있어요. 그런 석회암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땅에서는 농사가 좀 잘 되고 어떤 땅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땅에서 나는 농사를 지어볼 테야. 그런 사람은 망하기 십상이죠. 땅의 성질을 좀 알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어떤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어떤 땅에서 어떤 나무를 키우고 하는 부분들에서 생존 전략이죠. 만약 그 부분을 잘못하게 되면 굶어 죽기 십상이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부분들에서 저희들과 같이 정확하게 이것은 무슨 토질이야, 저건 무슨 토질이야를 정리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서는 뭐가 되고 여기서는 뭐가 안 된다더라라는 부분을 그 성경 시대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죠.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S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는 B는 현무암입니다. B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C, S, E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석회암 주된 종류입니다. 영어를 잠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C는 세노메니안이라고 하는 그런 토양입니다. 이 세노메니안이라고 하는 그런 지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토양. 이게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단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고요. S는 세노니안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많이 헷갈리시죠?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세노니안, 세노메니안, C는 세노메니안, S는 세노니안, 그리고 E는 이오신을 말합니다. 이오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예루살렘의 동편 유대광야, 아마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보실 기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서 농작물이 거의 잘 안 돼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거의 안 와요. 이 유대광야에서 비를 만났다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곳. 그래서 거기는 유목하게만 그렇게 그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데 거기는 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노니안. 여기서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세노니안은 분필과 같이 그렇게 좀 척박한 땅, 좀 부드러운 그런 흙입니다. 그리고 물기를 흡수를 잘 못해요. 물기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비도 거의 많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입니다. 거기에 간간히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물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요. 그럼 대신 뭐 할까요?
예, 유목을 합니다. 맞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풀 같은 게 조금씩 올라와요. 멀리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온 천지에 조그마한 꽃들이나 이 풀 같은 것이 샥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풀이 솟아나는 그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막은 아니고 광야, 영어로는 wilderness, W-I-L-D-E-R-N-E-S-S, wilderness. 우리는 광야, 히브리어는 미드바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막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사막과는 좀 달라요. 비가 내리면 그 안에서 풀 같은 것이 솟아나기도 하고 또 꽃 같은 거 조그마한 꽃들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거를 양들이 또는 우리 목축하는 그런 동물들이 그렇게 먹으면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이 S라고 돼 있는 곳은 농사를 짓기엔 좀 불편합니다만 대신 유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젖일까요? 아니면 꿀일까요? 젖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꿀에 해당되는 부분도 나올까요?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C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C인데요. 유대 지역이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C로 구성이 됐네요. 이 C는 세노메니안, 중간에 M이 들어갑니다. 철자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M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네, M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좀 좋으라고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M이 이렇게 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노메니아로 된 곳은 그 돌들이 좀 두꺼운 편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요. 그리고 그 두꺼운 것들이 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노메니안에 M을 넣고 여러분 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이해하시는데 기억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층이 되다 보니까 물이 그리고 각 층마다 물이 투과를 못해요. 층을 통과해서 내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고 나면 각 층에서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층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옆으로 흘러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나오겠죠. 그게 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기온샘이 있죠. 기온샘이 그렇게 예루살렘 근방에서 발달하게 된 거는 그런 그 지층의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층이 옆으로 안 돼 있고 기울어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돼 있다면은 비가 내릴 때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근방에서 물기를 좀 머금고 있을 겁니다. 다 흘러가지 않고 물기를 머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물이 비가 그 층층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층에서 물기를 머금어서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세노메니아는 그런 땅입니다. 예루살렘 근방에서 나중에 가다 보시면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예루살렘 근방을 가시다 보면 층층을 이루는 그런 테라스 같이 한 층, 그 다음에 약간 또 한 층, 마치 이게 우리 한국의 계단식 농업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논농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땅들이 조금씩 나와요. 이렇게 층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씩 쌓아놔요. 흙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흙을 쌓아놓고 돌을 쌓아놓고 다시 또 그 아래층에서 또 이렇게 흙이 있으면은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돌들이 이렇게 층을 이렇게 쭉 이루어가면서 보이는 그런 가파른 언덕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노메니안입니다. 거기서는 각 층마다 그렇게 흙이 굉장히 두껍진 않아요. 물기는 있지만 두껍진 않아요. 거기다가 올리브를 많이 심고요. 포도원을 심습니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런 나무들을 거기서 재배를 합니다. 거기는 농사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노메니안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 산지 지역에서는 흙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올리브나무나 또는 포도나무를 그렇게 재배를 하고요. 평지에 가면 흙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위에서 흘러내렸던 흙들이 평지 쪽으로 가면 좀 쌓이게 되겠죠. 오랜 시간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바람에 쓸려 내려간 흙들이 아래쪽에 내려가서 쌓이게 되는데요. 이 세노메니안의 그 돌들은 굉장히 단단하지만 그게 깎여져 내려가 있는 흙들은 참 이렇게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돼요. 그거를 테라로사라고 하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테라로사. 로사는 로즈, 장미가 붉죠. 테라로사는 붉은 땅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TERRA 테라로사. 붉은 땅을 말합니다. 이 붉은 땅에서는 농사짓기가 참 좋고요. 그 농사짓기 좋은 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노메니아라고 하는 곳이 층층을 이루고 물을 잘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고요. 농사가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샘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샘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물을 파야죠. 우물을 파야죠. 근데 우물을 파도 안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물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네? 요단강으로 이동해야죠. 요단강을 이동하고요.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동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끌고 오고 가둬놔야죠. 물을 가둬놓고요. 네, 물을 끌고 오는 건 굉장히 좀 이렇게 일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둬놓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비가 겨울에만 오고 여름에는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셨던 이 여름 기간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고 비는 안 와요. 근데 비가 안 오면은 안 되잖아요. 비가 한 번 왔을 때 물을 잘 보관을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물이 소중한 나라에서는 물이 소중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시스턴이라고 하는데 물 저장 탱크 같은 거예요.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물을 어떻게든 흘러내려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잘 모아 간수에 들어서 지하에다가 또는 여기저기다가 그렇게 간수하는 물 저장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물 저장고를 만든 층에 거기다가 이 세노니안 층이 아래에 있다면은 물 저장고를 다 해가지고 물을 모아놨는데 물이 어디로 갈까요? 다 없어져 내려가 버리겠죠.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을 만한 땅에다가 물 저장고를 만들어야겠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보면 이 돌 같은 걸 보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물 저장 탱고를 만들 만한 땅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가실 아라드가 여기 있습니다. 아라드가 여기 있는데요. 이 아라드는 아라드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뭐 다음에 세 가지 토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오신입니다. 이오신이라고 하는 토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지질 연대를 말합니다. 세노니안, 이오신 모두 지질 연대를 말합니다. 이 이오신은 가장 나중에 생긴 흙인데요. 그런 땅에서는 여기가 지질이 생길 때 이 쓸려 내려가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단단하게 치면은 세노니안보다는 이 S로 된 세노니안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요. 세노메니안에 비해서는 훨씬 덜 단단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가 내려서 이제 그렇게 쓸려 내려가게 되면 이 침식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넓게 침식이 되는 곳,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것도 이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있고요. 이게 이제 침식이 됐을 때는 좀 넓은 그런 골짜기가 돼요. 대신 세노메니아는 이제 좀 약간 단단한 층이라서 그건 이제 침식이 되면 굉장히 가파른 그런 계곡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계곡을 말할 때에도 세노메니안의 계곡과 이오신의 계곡을 다르게 말합니다. 세노메니안의 계곡은 가이라고 하고요. 이오신의 계곡은 에멕이라고 합니다. 어제 에멕 이즈리엘이라고 하는 교통 표지판 보신 적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런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에멕 이즈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그렇게 넓게 펼쳐진 그러한 계곡이다. 우리 집으로는 계곡이지만 그 사람들 나름으로는 그렇게 산과 산 사이에 그렇게 넓게 펼쳐진 평원이 생겼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오스는 그렇게 침식이 잘 되는 편이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셰펠라 지역이라든가 또는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 이런 데가 이렇게 이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오스는 세노메니안과 세노니안 중간쯤이라서요. 어려운 용어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걸 죄송합니다. 세노메니안과 세노니안의 중간쯤이라서 그래서 물이 아주 많이 그 투과에 없어지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약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물 저장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아라드 그 설명으로 돌아갈게요. 아라드 근방에는 그게 이게 세노니안 물을 잘 가두지 못하는 물이 잘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땅이고요. 그리고 이 근방에도 그렇게 좀 썩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냥 모래 바람에 의해서 쌓여진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을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라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요 지점에서는 거기가 지금 이 지도로는 정확히 표현을 못 하는데 지질도를 보면 바로 거기만 이오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오슨. 그러니까 이오슨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 저장 탱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비가 내렸을 때 그거를 가둬놓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 저장고, 그게 바로 요 지점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이게 살짝 거기가 올라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그렇게 물 저장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변길, 그리고 왕의대로, 족장길, 그리고 서양의 세 가지, 세노메니안, 세노니안, 이오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 세 소질 가운데 네. 그 우리가 다른 뭐 포도나무 비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네. 볼 수 없잖아요. 이게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은 네. 농사는 어느 지역에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세노메니안에서 합니다. 세노메니안, C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지금은 그거를 좀 약간 기업적으로 많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포도원을 운영하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포도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각자 포도나무 아래에 앉는다라는 게 아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은 세노니안 S라고 하는 곳은 살기 힘들고요. 재배하기 어렵고 세노메니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층층을 이뤄가는 그런 곳에서 재배하기가 그나마 좀 가능하고요. 평지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쉽습니다. 평지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아, 표시돼 있어. 표시돼 있는 거. 네. 저기 늪지대인가요? 저런 점점 있는 거. 이 점점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누기 말하는 여기요? 여기는 모래죠. 아, 네네. 여기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잘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 해변길이 해변에 딱 붙지 않고 약간 옆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십니까? 네. 네. 이건 모래입니다. 모래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고기가 다니기가 좀 힘들겠죠. 모래를 피해서 가는 게 낫겠죠. 그럼 이 모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집트가 있는데요. 이집트의 나일강 입구에 나일강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흙들이 쌓여요.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해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나일강 해류 그쪽에 쌓였던 모래들, 흙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흘러와서 이 해변 쪽에 쌓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적당하게 항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모래가 계속 쌓여 들어가니까 항구를 만들기가 아주 어렵겠죠. 계속해서 흙이 쌓여 들어가니까 이렇게 밋밋하게 아주 그냥 매끈한 그런 해안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해변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번 예전에 좀 들어가서 안쪽까지 약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갔다 싶어도 역시 목이 이 정도밖에 차지 않는 그런 얕은 그런 수면입니다. 그러면 해수 가기는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배를 대기에는 아주 힘든 곳이죠. 왜 그래서 헤롯이 항구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그걸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모래가 이집트 나일강 입구에서 이렇게 흘러와서 이쪽 해변에 쌓이게 되는데 그게 점점 쌓이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 육지 안쪽으로 계속해서 쌓여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자 길들이 약간 굽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덜 쌓인 곳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도시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그런 해변 쪽과 관련된 그런 뭔가를 시도를 해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항구는 별다른 게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구는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출발한 배들이 위쪽에 있는 지금 레바논 일대 그쪽에 이제 항구가 될 만한 그런 여러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같은 그런 그 빠른 배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쉬어야 됩니다. 또 빼고 밤에 뭐 이렇게 배가 갈 수는 없으니까요. 낮 시간에 그래서 밤 시간에 이렇게 쉬기 위해서 적당한 데를 찾다가 그런 데가 이제 바로 이제 아스글론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적당하게 배를 대고 육지와 이렇게 해서 물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런 도시들이고요. 항구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별로 없고요. 예, 요바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항구로서의 기능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좋은 항구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집트에 출발한 배들이 쉬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스글론이라든가 또는 요바라든가 이런 데를 그냥 이렇게 없지만 좀 이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용해 보려고 했던 물도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용해 보려고 했던 그런 항구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이사라라든가 또는 아코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항구는 아닙니다. 주로 당시 그 구약 시대는 두로가 있어서 두로가 이제 거의 모든 그런 수출입이라든가 무역을 그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번성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길었죠? 다 이해 안 되시죠? 또 물어보세요. 또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덜 했습니다. 셰펠라 지역도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셰펠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충돌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왜 그럴 만한 곳이었을까? 왜 거기서 충돌이 많았는가? 이것도 지리적인 부분과 연결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예루살렘 인근, 예루살렘과 위쪽 베냐민 지역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이 갈릴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이 도시 이름을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기가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이 도시 이름까지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지도를 보면서 한글 지도 있죠? 그 지도를 보시면 위치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게 그 지도에 있는 도시 이름들 하나하나를 짚어드리지 못해도 한글 지도를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피곤한 그런 새로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만은 깨워주시고 또 새로운 거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땅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한국의 땅과는 많이 다른 곳인데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서 정신이 집중하여 깨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식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성도를 보살피며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척박하고 쉽지 않은 땅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희들 하여금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